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랜만에 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니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긴 영상을 함께 해줄 이렇게 노가리를 깔 그런 안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튀긴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삭바삭한 이 소리가 들리는 요것은 치즈 과자인데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뽀득뽀득 네모난 노란 치즈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다 치즈를 칼등으로 한 9조각 정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접시에 종이물을 깔고 1분 30초를 돌려주면 이렇게 약간 녹으면서 바삭바삭한 치즈 과자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바삭눅진한 그런 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맥주잖아요. 오늘 맥주를 한 캔 하면서 시원하게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제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또 너무 만취한 상태는 싫다 해서 무알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님들 짠! 맛이 조금 다르다. 제가 이거 제로는 처음 먹어봤나봐요. 이게 알코올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제로인데 딱 먹자마자 느끼는 거는 탄산은 맥주의 탄산이 맞는데 보리 음료수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맥주의 그 느낌이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지 맥주를 대체하기에는 훌륭하다. 최근에 깨디오 기다리고 있다고 댓글로 이제 언니야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찐득하게 얘기할 때 됐지 않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 또 제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소소하게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그냥 편안하게 노가리 까는 느낌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 아주 거창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의 인생의 이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인생의 이막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두에게 인생의 이막은 다 각자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 인생의 이막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이 저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이막,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쭉 열심히 살면서 많이 성숙해졌지만 박지수, 그냥 저라는 사람, 박지수는 박지수다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면 그냥 철없는 나는 그냥 항상 내 마음은 20대 초반 같고 나는 아직도 내가 학생 같고 아직도 내가 초중반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까지 쭉 살다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박지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인간 박지수에서 사회인 박지수로 좀 넘어가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도수 없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좀 더운 것 같지?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약간 뭔가 취하는 기분? 분위기에 취하는 건가요? 아무쪼록 조금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게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 초중반 때는 어떤 경조사라든지 저게 저렇게나 어려운 과정이구나, 힘든 거구나, 또는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라는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좋은 일이다, 좀 슬픈 일이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 사람이 지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지? 그 사람의 깊이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언니나 오빠가 있으신 분들,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언니 이번에 결혼할 때 이렇게 하던데 좀 그런 식으로 보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서 주변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제 주변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좀 깊이감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챙겨야 할 타이밍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매일매일 연락하지 않는 지인인데 결혼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연락을 하면 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던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진 사람이라서 나에게 청첩장이 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싶다 하면은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멀어서 또는 상황상 결혼식에 가지 못하더라도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꼭 축의하고 싶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보내주세요. 축의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그런 사람과 소통도 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좀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고 하죠. 그런 경험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내가 이제 진짜 좀 어른이 돼가고 있는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집이에요. 특급 소식 1디오 어린이들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곧 이사 갑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 하반기 9월 초에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인데요. 제가 3월, 4월 초부터 정말 집을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보러 다녔는데요. 손품 팔고 발품 팔고 동네도 여러 군데 가보고 걸어보고 집 보러 가고, 꽤나 많은 시간과 발품과 좌절과 걱정과 희망과 이런 감정을 한 2개월 동안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새로운 감정이었고, 나 진짜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확 와닿았던 게 집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은 그냥 이제 식 치르고 여행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이제 이게 집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를 최근에 느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던 게, 결혼식 6개월 전에도 아직 집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10월에 시기니까 10월 맞춰서 한 2개월 전이나 집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제이잖아. 우린 정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4월부터 보러 갔는데 3월에 신혼부부들 다 계약하고 갔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는 이제 마음이 막 급해져서 거의 주말 토요일은 하루 종일 다 보러 다녔던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가계약은 걸고 며칠 전에 가서 계약을 꽝꽝 찍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9월쯤에 이사를 가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살이 조금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몸무게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안 쟀었는데 몸에 힘도 좀 없고, 오늘 아침에도 좀 비실비실 하길래 이제 몸무게를 한번 재보자 해서 몸무게 쟀는데 제 20대 중에 최저 몸무게인 거예요. 47kg를 찍었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건강하게 막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많이 걷는 거는 최근에 계속 하고 있어요. 만보 걷기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있고, 그런 활동량 때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의욕도 조금 없고 하다 보니 살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차를 곧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잘 된 걸지도. 아무튼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취방 월세살이 하면서 여기 길어봤자 1년 살 건데 여기 2년 살 건데 하면서 크게 큰 걱정 없이 그냥 저희 본가랑 가까운 집으로 좀 가볍게 선택을 했었다면, 이제는 둘이 살아야 되는 집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뭐 2년은 넘게 살지 않을까, 몇 년 동안 살게 될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구나. 결혼 준비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던데 집이며 드레스며 식장이며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연속이구나 하는 걸 좀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잘 결정을 했고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사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을 구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빨리 이사를 잘 가서 또 예쁜 영상 보여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희망이 생겼달까요? 요 며칠 좀 설레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그런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이고 부산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사 가면은 아기자기하게 또 예쁘게 꾸미고 사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약간 트름 주의. 탄산이 굉장히 많다. 이제 집을 계약서를 꽝꽝 찍었는데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저는 살면서 대출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 딴 길로 세보자면은 제가 살면서 대출을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언제 받았었냐면 제가 첫 독립을 할 때, 첫 번째 자취방에 갈 때 그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 휴학생이었나 학생이었나 아르바이트를 막 할 때였고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돈 벌면은
노트북 사고 카메라 사고 하다 보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하루 종일 이제 올리브영 알바를 해도 알바비가 거의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그 정도를 벌었던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독립을 할 때 200만 원이었나? 카카오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넣고 이제 이사를 갔었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대출이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갚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대출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내 있는 대로 살자, 내 분수에 맞게 살자 주의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거나 땡겨 쓰거나 하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대출 같은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제 이번에 이사를 갈 때는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 대출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정말 대출도 받아야 되고 대출 심사도 넣어야 되고 대출 심사까지 잘 넣어서 잔금까지 잘 치러야 비로소 내가 거기를 이사를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약간 압박감이 요즘에 저를 좀 옥죄는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생사 만만치 않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또 최근에 제가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게 인테리어예요. 자취만 4년째. 인테리어라는 것을 소품과 러그, 책상, 테이블로만 해본 저로서는 새로 들어가는 집에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 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가 그렇게 비쌀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지금 이제 이사 갈 곳이 막 엄청 낡은 구축이다 그런 건 아니라서 막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올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거는 그냥 흐리는 할 수 있겠어. 다른 거 그냥 모르겠어. 그냥 솔직히 올 인테리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가격이, 돈이 풍족해 그러면 무조건 올 인테리어 하고 제 입맛대로 싹 바꾸고 욕실도 예쁘게 타일도 예쁘게 문짝도 예쁘게 다 하겠지만, 대략적인 견적을 생각했을 때 올 인테리어 불가능. 그렇지만 계속 머릿속에 밟히는 게 이제 주방이거든요. 주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길드워에서 어린이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올 인테리어 또는 반셀프 인테리어, 주방 인테리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하시는지,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그런 것들 조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방을 한번 건드리면은 이제 주방 바닥, 주방을 철거하면 주방 바닥이 또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주방 바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주방 바닥을 하면은 또 도배장판 싹 해야 될 거고, 또 그거 건드리면은 조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명이 굉장히 큰 공사더라고요. 실링팬 정도 하나는 하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찾다가 셀인 마이홈이라는 그 반셀프 인테리어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눈팅을 하는데 반셀프 인테리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셀프 인테리어? 그래, 내 몸을 하나 갈아 넣어서 한번 해볼까?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노동력만 갈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겁나 공부를 해서 이 시공 순서와 일정을 싹싹싹싹 맞춰서 인테리어 실장님이 제가 되는 그런 게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견적만이라도 한번 내보자. 견적 받아보고 두 업체에 컨택을 해서 실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실측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 견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올진 모르지만 견적을 기다리고 있고, 아마 하게 되더라도 부분 시공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분 시공을 해주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것도 찾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직업군들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TMI이긴 하지만, 첫 번째 실측을 오신 분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게, 정말 그냥 대충 보시고 그냥 제가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제가 어떤 느낌을 살리고 싶고 어떤 소재를 쓰고 싶은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별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다음 주에 견적 드릴게요 하고 쌩 가버리셨어요. 그냥 딱 가시자마자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걸러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삭제를 해버렸고, 이제 두 번째 오신 분은 두 분이서 오셨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고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견적을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 저런 태도보다는 이런 태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동거하는 거 아직 안 믿기시죠? 뭔가 동거라는 말이 너무 어색한? 저랑 끼랑이랑 이제 같이 지내기 시작한 게 3개월 됐어요. 생각보다 시간 빠르죠? 저희가 9년차 장기 커플에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정말 그냥 쭉 만난 그런 9년차 커플이거든요. 근데도 또 같이 사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고 처음에 한두 달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은 불편한?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색하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어색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3개월 차 되니까 또 이게 금방 적응이 되고 편해지더라고요. 가끔씩 좀 다투거나 투닥투닥 거리하고 삐져가지고 막 말 안 해. 막 이렇게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싸운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글을 봤었는데 다정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 저는 이 글에 정말 10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끼랑이랑 같이 지내면서 다정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가 되게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금 화가 많은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 다정함이 평소에 기분 좋을 때 막 다정하게 기분 좋을 때야 물론 저도 다정하게 하고 서로 좋은 말, 좋은 얘기들, 좋은 소리 하죠. 근데 이 다정함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같이 살아보니까 싸웠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 다정함이 나오는 게 정말 큰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같이 살아보니까 아, 이 다정함, 이 부드러움이 오히려 정말 강한 것보다 아니, 강함을 이기는구나. 다정함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만나는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다정한 사람 만나라고. 다정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 다정함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느꼈던 때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걸 진짜 많이 느꼈던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집에 살면서 사실 이 집은 너무 좋고 저에게 좋은 공간이고 집주인분도 좋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주차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들은 대부분 이제 주차 타워를 이용하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주차 타워에 차를 올리고 앞에 2세대 정도 이제 주차를 살짝 이렇게 해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거기는 이제 주차를 하고 또는 주차 타워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 주차 타워에 SUV가 또 팔레트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 집은 5대인가? SUV가 5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진 다 승용차. 처음에 제가 이사 올 때는 넉넉했어요. 항상 자리가 없었던 적이 없고 SUV 칸이 꼭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집 앞에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 SUV가 한 9대? 8대, 9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 자리가 모자라게 되고 주차 타워에 못 넣는 차들이 이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주차를 안 했던 뭐 우체통 앞이라든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까지도 막 빼곡하게 다 이제 주차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들의 좀 불편이 커지고 그 차 피해 가다가 뭐 휠 긁었다 하는 그런 게 또 단톡방이 막 올라오고 여기 당장 차 빼라 이런 이제 막 오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낮에 거의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주차 타워에 차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집주인분이 조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주차를 못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주차 자리가 없으면 거기 잠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주차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다른 곳 가서 주차하고 조금 멀어도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저는 했었단 말이죠. 저희 집 주차 전쟁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가 항상 주차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냥 아마 입주민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항상 그 차가 있다. 차를 거의 안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오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차가 잠깐 이렇게 나간 날이 또 있을 거잖아요. 차가 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주차를 하러 왔을 때 당연히 주차 타워에 자리가 없고 해서 여기 자리가 있네 하고 주차를 했죠. 주차를 하고 이제 저는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으니까 혹시
차 언제 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시죠? 하니까 이제 몇 동 몇 호 사람인데 차가 언제 빠지냐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뭐 저 한 2시쯤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제 자리 아니 혹시 언제쯤 빠지시나 싶어서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그러고 한 8시쯤에 다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나중에 차 나갈 때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못 봐요. 저는 좀 제가 좀 FM 인간인가 봐요. 저는 여기가 지정석도 아니고 주차 요금이 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리도 아닌데 그러면 자리가 있으면 주차를 하면 되고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주차를 해야지. 왜 그 자리가 본인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나갈 때 연락을 꼬박꼬박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 저는 안 풀리는 거죠. 심지어 그 차는 제 차 바로 앞에 주차를 해둔 상태였어요. 주차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같은 입주민이고 자리가 지정석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문자하시고 전화하시는 거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그냥 나중에 나갈 때 되면 나갈 테니까 자리 있으면 그때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건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떤 권리나 본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제 차 사진을 막 찍어서 앞뒤 양면에 다 찍어서 보내면서 갑자기 몇 동 몇 호님,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제가 몇 동 몇 호라고 적어놓지 않았는데 저희 SUV 이제 조사한다고 이렇게 몇 동 몇 호 차 번호 이렇게 적어놓은 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대조를 해가지고 제가 몇 동 몇 호 사람인지 이 차가 몇 동 사람인지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여자인 것도 알았을 거고 갑자기 몇 동 몇 호님 하면서 차 사진을 싹 보내더니 뭐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막 주차를 이렇게 해두시면 어떡합니까? 원래 이 자리는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만든 룰을 막 설명을 하면서 이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고 그 자리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 적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든 저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 혼자서 막 문자를 보내다가 뭔가 분이 안 풀렸는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 호수를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어디 사는지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다 아는 상황에서 전화까지 받고 어떤 감정적으로 싸움이 나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집에 혼자 있는데 문자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화가 났는지 또 저희 아파트 단톡방에다가 막 그 사진 올리면서 뭐 이렇게 뭐 주차를 하면 안 되고 하면서 본인 얘기는 쏙 빼고 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또 저는 이제 억울한 거 못 참으니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따박 다 얘기했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셨으면서 왜 논점이 이렇게 된 건지 하니까 갑자기 전화 받아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하면서 막 엄청 좀 위협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상황에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제가 끼랑이한테 이제 말을 했더니 끼랑이가 본인이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오빠 특유의 그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오빠가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얘기가 잘 풀렸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오빠한테 좀 무섭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라고까지 오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나 더러워서 저 자리에 다시는 안 돼 하면서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약간 암묵적으로 다 주차를 하는 분위기였고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자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다음날에 그 자리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차를 이렇게 가지러 갔는데 차 걸리기 일보 직전 있죠. 차 끌고 가는 그 차가 와서 걸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어떤 분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이 차주 분이 지금 왔고 차를 빼시니까 그냥 가셔라 해서 이렇게 좋게 어떻게 그 상황이 좋게 끝나서 제 차가 끌려가진 않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신고까지 해가지고 불법 주차 신고도 끊기고 물론 이게 100% 그분의 일이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자리에도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항상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고 레카로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황상 이거는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치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뭐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는 해놓고 아,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벗어나야지. 여기에 내가 참전을 해가지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는 그냥 같이 죽자는 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냥 계속 서로가 서로를 늪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감정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나오겠다 해서 그냥 아예 더러워서 나올래 하고 근데 이제 그 주차 문제 말고도 아무튼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끼랑이가 되게 부드럽게 잘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잘 했어요. 저는 좀 그런 사람한테 약간은 들이받는? 물론 물리적으로 싸우면 제가 지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왜 봐줘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라면은 끼랑이는 되게 좀 잘 풀어가는 하지만 나중에 한 방은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삶의 지혜겠다. 라는 그런 걸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정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인간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구나를 많이 느끼고요. 저도 우리님들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고 싶고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하지 못했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그렇게 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주차 전쟁에서 사이다의 결말은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그냥 이사 가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만 월주차를 그냥 맡길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졌어. 억울해, 관광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조금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내가 책상 치면서 관광 억울해 해도 요즘에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게 또 너무 심화되고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별 또라이들도 많고 내 이웃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나의 신변을 위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월주차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조금 결심한 거는 다음에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앞으로 이런 갈등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겼을 때 나도 이렇게 좀 풀어가 봐야겠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내 할 말을 하면서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꼭 치고받고 싸워야만 결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잘 풀어나가는 그런 융통성을 좀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차 문제로 좀 골머리가 아팠던 게 딱 한 번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배려를 해준 거겠구나. 이게 정말 딱 한 번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상 어렵게 됐지만 집주인분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잘 배려를 받았었고 다른 입주민 분들도 이제 다른 곳에 주차를 이렇게 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주차타워에 넣을 때도 배려를 받았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정말 티내지 않고 배려를 받은 점들도 되게 많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인생사가 그렇구나. 이게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정말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도 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잔이거든요. 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그 변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혼자 제주도 갔을 때 카메라 삼각대 이렇게 달아놨다가 삼각대랑 같이 쓰러지면서 카메라 고장나가지고 혼자 숙소 가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끼리가 많이 성장했다.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변수들을 헤쳐나가는 거를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아 이때는 이렇게 해결, 이때는 이렇게 해결 이렇게 좀 쌓아나가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런 단계를 거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들기도 합니다. 좋거나 싫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좀 이런 인간이었는데 요즘에 그 중간에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진짜 부족함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얘기들 하면은 좋아해 주시려나
싶기도 한데 원래 끼리오는 소수 정예로 하는 거라면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잠드셨다면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